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리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관련 문제 풀 때 사용할 교재는 여기 나와 있듯이 자이스토리 물리학 1인데요. 이것은 수능 대비한 모의고사 문제집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간격 L을 유지하며 일정한 속력 3V로 운동하던 물체 AB가 빗면을 따라 운동한다. A가 점 P를 속력 2V로 지나는 순간에 B는 점 Q를 속력 V로 지난다. P와 Q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물체 AB가 빗면을 따라 운동한다는 데서 A와 B는 같은 빗면에서 운동하고 있고 이것은 곧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 운동하고 있다는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체 AB가 빗면을 따라서 운동한다는 것은 같은 빗면을 운동하고 있다는 소리며 이것은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 운동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동거리를 구하는 공식 알고 있죠? 그걸 떠올려 보면은 V0t 플러스 2분의 1의 AT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V0는 초기 속력, 그 다음에 T는 걸린 시간이 되겠고 A는 가속도가 되겠죠. 근데 수평면 L을 이제 여기 거리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 수평면 L을 만큼 A가 B까지 L만큼 이동할 때 이동하는 시간을 먼저 구해 봅시다. 이때 이동거리 L은 여기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에서 일정한 속력 3V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가속도가 0이 되겠죠. 이거는 날아가고 그 다음에 3V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V0t 대신에 3V를 넣겠죠. 그러면은 V0가 3V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A는 0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 항은 날아가겠죠. 그러면 남는 건 3VT면 되겠고, 그럼 이때 시간 T는 여기서 보면 3V분의 L이 되겠죠. 그리고 빗면의 시작점을 O라고 할 때 B가 O를 3V로 통과하고 T는 시간 3V분의 L이 지났을 때 A는 O를 3V를 통과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P를 통과한 후에 다시 다시 또 Q를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 T는 3V분의 L이고 A가 P를 통과하는 속력이 2V고 T는 3V분의 L이니까 즉 Q를 통과할 때 속력은 6V가 되겠고 속력은 V로 PQ 사이 거리는 2분의 L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정지한 학생 A가 오른쪽으로 직선 운동하는 학생 B를 가로 길이 25cm인 창문 너머로 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A가 본 B의 모습을 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이동하는 물체를 봤을 때 그 이동하는 물체에 대한 속력이나 이동 거리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창문이라는 작은 공간을 통해서 본 멀리 바깥에 있는 이동 물체에 대한 이 속도와 이동 거리를 알아보는 문제이죠. 이 창문이 25cm 틈을 통해서 A가 이 창문 너머로 B가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A가 본 B의 모습을 1초 간격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창문 간격이 25cm니까 이 25cm에 B가 가는 모습을 1초, 2초, 1.5초, 2초 이렇게 쭉 나타낸 거였습니다. 이때 이제 옳은 것을 줍시다. 자, 0에서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1m인가 한번 봅시다.
이 창문을 보면 0에서 1초 동안 5에서 15, 5cm 이동했죠. 5cm 이동했습니다. 창문에서 5cm는 이거는 일단 0.05m가 되겠고, 그러면 1m 떨어진 곳에서 여기서 이렇게 0.05m 움직였으니까, 그럼 여기서 20m 떨어졌을 때 여기서 여기는 얼마큼 움직였을까요? 이건 비례식을 보면은, 자, 1m일 때 0.05m 움직였으니까 이것은 20m일 때는 xm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 비례식을 풀면은 x는 1m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 0에서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1m이다. 이건 맞겠죠. 그다음 1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2m/s인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1에서 1초 동안에 보면은 1에서 2초 동안에 10cm, 15, 20, 10cm 움직였죠. 창문에서 봤을 때 창문을 기준으로 10cm 이동했어요. 10cm는 얼마예요? 0.1m죠. 0.1m 이동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비례식을 풀면은 1m 떨어진 곳에서 0.1m 이동했을 것은 20m 떨어진 곳에서는 xm만큼 움직였겠죠. 그럼 x는 얼마예요? 2m가 됩니다. 1에서 1초 동안, 1에서 1초에서 2초 동안, 이것은 1초 동안 움직인 거죠. 1초 동안에 2m 움직였으니까 속력은 2m/s가 되겠습니다. 디귿번 봅시다. 디귿번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였다는 무슨 말이에요? 등속도 운동을 했다는 거죠. 자, 등속도 운동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0에서 1초 동안은 V 속력은 여기 5cm 이동했으니까 여기서 5cm 이동했고, x는 어디죠? 1m 이동했어요. 그러면은 속력은 얼마예요? 여기서 속력은 1m/s가 되겠죠. 그런데 1초에서 2초 동안, 여기도 1초 동안 움직였죠. 1초 동안 움직였을 때 이동거리는 얼마예요? 2m죠. 그리고 속력은 2m/s. 요만큼 움직였을 때는 속력은 1m/s였는데 1초에서 2초 동안의 속력은 2m/s니까 속력이 변했죠. 속력이 변했고,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옳은 거는 기억과 니은번만 이제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장애물을 피해 점 P에서 점 Q까지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에서 Q까지 자동차의 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서 기억, 이동거리는 변위의 크기보다 크다. 니은,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력과 같다. 디귿, 등가속 운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이동거리와 변위의 차이입니다. 이동거리는 물체가 이동하는 경로의 길이를 말하고요. 변위는 시작점과 끝점의 직선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변위와 이동거리는 같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동거리가 변위보다 다 큽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이동거리는 변위의 크기보다 크다. 이동거리가 뭐예요? 이동거리는 물체가 이동한 경로의 길이를 말하죠. 그리고 변위는 뭐냐면 이동거리를 다
다 무시하고 시작점과 끝점의 직선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PQ가 이렇게 곡선으로 이동했으면은 QA, PQ 사이 직선을 이은 거 이게 변이가 되겠습니다. 자, 한눈에 봐도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동거리는 변이 크기보다 크다. 큽니다. 그리고 리모 봅시다.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력과 같다. 여기서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럼 평균 속력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예요. 여기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여기서 이만큼의 이동거리가 바로 평균 속력이 됩니다. 그럼 평균 속도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에요. 그래서 걸린 시간은 똑같은데 이동거리가 이만큼 이동거리가 아니라 시작점과 끝점의 직선거리, 변이를 가지고서 우리는 평균 속도를 구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동거리는 변이보다 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평균 속도가 평균 속력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 큽니다. 그래서 보기 평균 속력의 크기는 평균 속력과 같다. 이건 틀린 게 되겠죠. 근데 참고로 변이와 이동거리가 같은 경우, 이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직선 운동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등속 직선 운동을 보면은 A에서 B까지 직선으로 쭉 가요. 이때는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가 똑같습니다.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평균 속력을 사용할 때 쓰는 이동거리하고 평균 속도를 구할 때 사용하는 변이가 같기 때문이죠. 이때 이동하면 이렇게 간 거리, 직선으로 갔기 때문에 변이의 정의 시작점과 끝점의 직선거리, 그 다음에 이동거리, A에서 B까지 직선으로 이동했죠.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기 때문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가 같습니다. 이 경우를 뺀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이동거리는 곡선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 그럴 때 변이는 항상 시작점과 끝점의 직선거리를 말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기 때문이죠. 지급번을 보면 등가속 운동이다 라고 했는데, 등가속 운동이 뭐예요? 등가속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죠.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커지거나 일정하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속도 변화가 일정하기 때문에 경우를 등가속 운동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자유낙하 운동이 있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에는 가속도가 일정하죠.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G만큼만 작용하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속도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 곡선 운동을 했으니까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속도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고 그냥 가속도 운동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옳은 보기는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크다라는 기억만 이제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